상표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면 이게 이제 실무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요것도 안 됩니다 하면 만들다가 지쳐요. 주지 정명 상표와 비슷하거나 같으면 안 돼요. 부동산 이런 데 가서 자유부동산, 뭐 타워플레이스 부동산 이런 데 이거 다 뭐예요? 그럼 그거 상표 침해 주는 거 맞아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굳이 뭐 그냥 건드려 우리 거 홍보해 주는 거 팔아주고 하는 건데 내비두는 경우인데, 예전에 LG가 GS 그룹으로 분사를 하면서 그때 정리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떠오른다, 거기가 조금 느낌이 온다 하게 되면 등록이 안 되는 건 당연하거니와 상표 분쟁. 왜 우리 거랑 비슷하게 했느냐,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갔다 깨진 거거든요. 이게 보면 스타프레야인데, 이 작품 멀리서 보면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명칭이 아예 다르죠. 근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이 검은 거랑 녹색 자체가 스타벅스로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게 먹힌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태국에서도 욕이 아닙니다. 스타뷴인가? 해가지고 그걸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스타벅스 건드려가지고 야 이런 너무한 거 아니냐 막 그게 시끄러웠다고. 절대로 유명한 브랜드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업종을 표시하지 말 것. 무슨 말이냐면 어떤 치과의사가 치과라는 거나 상표로 등록해줬다 가정해볼게요. 전국에는 모든 치과 간판 내려가야 돼요. 왜? 전국에서 독점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간판을 바꿔달아야 돼. 틀니를 잘 만드는 곳, 충치를 잘 때우는 곳, 임플란트 잘하는 곳. 그런데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상표로 등록된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뭡니까? 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은 이 자동차예요. 자기 업종이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뭐만 가지고 심사를 하냐면 기아 가지고만 심사를 합니다. 처음에 추론을 하실 때는요, 문자로만 구성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로고는 로고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문자로 넣게 되면 경명적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뭐 고딕체 문제 없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현부경본이죠. 이분이 이거를 그 당시 때 홍철도 쓰고 할 거고 이 얼굴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여기 노홍철 쇼핑몰 스타일 코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노홍철로 썼어, 여기 있는 거니까 안 돼, 못 쓰는 거,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의 상표로 꺼내보려고 하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는 실수가 영어랑 한글을 같이 쓰는 경우거든요. 이쪽 업계 변호사분들의 얘기를 좀 빌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허약한 상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명은요, 동까지는 괜찮아요. 동, 예를 들면 북창동 순두부라고 기억나세요? 거기는 동단이라서 참여는 됩니다만 서초구 뭐 닭갈비, 서초구 구주라고 하잖아요. 구는 안 돼요. 순창 고추장, 이게 군단인데 그냥 예배적으로 올라간 거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안 돼요. 병행 수입하시는 분들, 이게 조금 애매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독점 수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이키는 이제 화승에서만 건드리고, 예를 들면 폴로는 두산에서만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에 있는 브랜드 명하고 우리나라에 그것만 독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업자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요, 그 사업자가 만든 국내 광고를 사용하시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사 거를 갖다 쓰세요. 뭐 미국 본사 거를 쓰신다든지 뭐 프랑스 본사 거를 쓰신다든지. 특히 이제 일본 상품들 그레이 임포터 하는 분들 경우에는 이런 게 많이 걸려요. 못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상세 페이지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정품모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상세 설명도 포함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편집 저작권의 분야에서는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가 전문물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보면은 거기에 계열사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망고 이런 데는요, 이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폴로홀릭 같은 경우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폴로가 폴로홀릭이라는 운영자한테 상표권 침해로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고 같은 거 갖다 쓸 때는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표 침해냐,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그 진정품을 다룬다고 하면 상표 침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관세청과 특허청의 공식 답변이니까 문제되진 않는다. 수입 친구필증이 정품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수입 친구필증은요, 관세와 부가세가 냈다는 증명에 지나지 않아요. 명품 같은 데서 이런 데가 날라올 때가 있어요. 이거 써라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데 이거는요, 관대한 겁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곧바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들어온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이쪽 훈방이니까 재발방지 서약서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겠다가 아니라 한번 봐줄게 뜻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특허청 연락이 오게 되면 그때는 좀 상황이 커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캐릭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이렇게 날라왔어요. 보시면
심슨 이건 읽기죠. 그래서 왜 건드려 언니? 이거 팔지 마. 날라온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 있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어벤져스라든지 스타워즈 이런 거 이름 되면 아는 것들은 동대문에서 모르고 떼왔다 하더라도 라이선스 증명이 되지 않으면은 저렇게 뭐가 날라오거나 차별 침해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세 설명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샤넬 느낌이 나요. 이러면 CH 땡땡땡 딱 봤는데 이게 샤넬이야. 그러면 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소비자가 신고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 되게 누가 터내냐면 경쟁자가 털어줘요. 너만 주는 데가 1등이야. 뭐 그런 거 눈에 불을 켜고 또는 울트라급 진상분들이 시커 쓰다가 너 가짜 팔았지? 환불해.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걸릴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안 다루시는 게 좋아요. 거기랑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